예산 과정 67페이지. 자, 예산 편성은 A. 2010년 입법고시에 딱 적당하게 나왔죠. 그죠?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총액 배분 자율 편성 제도의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장점 전략적이고 중기 5회계 연도 이상 유사 소유권이 핵심이죠. 그죠? 그래서 뻥튀기식 요구와 대패식 삭감을 줄여 나갔다는 거죠. 거시 밑줄, 총액 밑줄. 그러니까 이제 알렌 식이 말했던 총량 규율을 잘한다는 거죠. 그죠? 예산 편성에서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죠?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번, 5번은 안 해도 되는데 6번 외워야 됩니다. 그죠? 일반에게 특별에게 기금을 포함해서 총액을 정해주니까 이제 일반에게 특별에게 기금을 나눌 필요가 없죠. 칸막이식 재정 운영을 못한다는 거고, 단점은 1번만 쓰면 되겠습니다. 지출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뭐 증거 기반의 예측이 필요하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한 두 개는 기억해야 되겠다. 그죠? 성과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자유를 부여했는데 성과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우리가 방만한 사용이라든지 예산 집행에서의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죠? 이제 예산 과정. 자, 심의는 맨 끝에 총액 심사제, 집행은 자율 부여와 성과 관리의 강화, 결산은 성과 감사. 예산 총액 배분 자율 편성 제도라는 예산 편성 제도의 성공 요인이 심의는 총액 심사, 집행은 자율과 성과 관리, 결산은 성과 감사. 자, 그럼 총액이 어디 있다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국가재정 운용계획이 있죠. 그죠? 국가재정 운용계획입니다. 목 분야별 재정 전망, 분 규모 증가율, 의무지출, 재량지출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특징 과거 중기 재정계획은 내부 동그라미, 참고 동그라미, 국회 미제출. 근데 국가재정 운용계획은 이제 내부의 반대는 국회에 제출해서 예산 편성이나 심의 과정에 활용한다는 거죠. 요거는 꼭 써줘야 됩니다. 과거 중기재정계획과 국가재정계획의 차이는 뭐라고요? 하나만 외우면 되죠. 내부 참고니까 외부 국회에 제출하고 활용한다는 거죠. 그죠? 문제점은 방향만 외웁시다. 사전은 총액을 아무리 설정해서 가도 국회가 그걸 구속력이 없으면 안 되니까 사전 심사제를 해야 되겠고, 역시 사전은 정확한 예측, 특히 낙관적인 예측을 하면 안 되죠. 거기에 따라서 금액을 너무 많이 배정해버리면 실제 금액이 안 맞으면 힘들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후적으로는 우발계획, 완충재원, 미출. 그러니까 뭐 우발계획이라는 게 뭡니까? 뭐 코로나, 태풍과 같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외적 충격이 왔을 때 지출 한도를 준수하기 위해서 여유재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알았지? 2번을 꼭 써야 됩니다. 이게 핵심이죠, 사실. 그러면 총액을 어기는 부처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가 과다 지출했으니까 너희들 스스로 보정해라고. 알았죠? 과다 지출에 대한 보정 원리를 철저하게 준수해야지만이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세입세출 예측하고 예산 기획 넘어가시고, 자, 예산 결정 경제원리 합리 모형은 우리 기억나십니까? 이, 선, 정, 합의 인간이 문제의 정의, 목표 설정, 대안 탐색, 결과 예측을 통해서 최적화를 선택하는 과정이죠. 점정 모형은 우리가 제한적이고 연속적인 비교를 통해서 당파 간 합의를 통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즉 균형화를 추구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죠? 요거는 요즘 이제 시험에 안 나오죠. 그죠? 최근에 니스카네는 잘 아시죠? 예산 극대화로 결정된다. 노드하우스의 정치적 경기변동론은 선거에 따라 결정된다. 바움가르트너와 존슨은 단절 균형, 급격한 단절이 일어난다. 비점정성을 설명할 수 있지만 사후적인 해석이라는 단점이 있고요. 경로 오전성은 예산도 일정한 경로를 가진다는 거죠. 방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정은 여러분 이게잖아. 점정은 계속 늘어난다는 건데 어떤 방향으로 늘어난다는 말은 없잖아요. 그죠? 그 방향을 설명하는 게 무슨 이론?
경로 의존성이고, 자, 루비는 필요 없고요. 서메이와 윌로비는 다중합리성. 그냥 설명하기 편합니다. 그죠? 밑에 정치, 경제, 사회, 법적 합리성. 예를 들면 여러분, 자, 예를 들면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제가 보기에는 중국에 비해서 그렇게 편익이 크지 않을 텐데요. 왜 줬을까요? 여러분 그때 기억 안 나시죠? 총선이 있었거든. 정치적 관점에서 여야가 합의를 해서 이 예산이 통과됐다 하면 경제적 합리성이 아니라 무슨 합리성이에요? 정치적 합리성이죠. 그죠? 또는 예를 들면 코로나 상생지원금이라든지 그때부터 코로나 때부터 엄청 지원금 많이 받았잖아요. 그죠? 그당 놀랐던 건 예술가들을 위해서도 지원금 주던데요. 그런 것들도 일종의 사회적 합리성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다시 예산 결정에는 오로지 경제적 합리성뿐만 아니라 정치적 합리성, 여야 간의 합의라든지 사회적 합리성,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문화예술에 대해서 정부가 돈 낭비 같은데 왜 투자합니까?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인간문화재 있잖아요. 인간문화재 지정되면 한 달에 얼마씩 돈 받는데 여러분 인간문화재 하는 공연 거의 본 적 없잖아요. 그죠? 프랑스가 우리나라 판소리 너무 좋다 불러가지고 3시간 동안 이거 듣고 나서는 안 부른다 그러잖아. 인간문화재 그런 거 왜 지정할까? 돈은 왜 쓰지? 조형적인 사회적 합리성 아닙니까? 문화의 다양성도 지키고 사회의 우리 사회의 문화 개선과 전성 발전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사회적 합리성 관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중 합리성 이론을 좀 외워놓으면 다양한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예산 결정이 되는 측면을 설명할 수 있는데 더럽게 스펠링 어려워요. 답안이 좀 뽀다고 있으려면 학자 몇 번 짝짝 써줘야 되잖아요. 그죠? 너무 스펠링이 어려워. 그래서 한글로 쓸 바에 차라리 영어로 외우자. 서메이어와 윌로비는 다중합리성 이론을 주장하고 있고 1번, 3번, 4번, 6번이 좀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예산결정 이론이 15년 행정고 시에 나왔죠. 그죠? 단절균형 이론하고 그 다음에 다중합리성 이론인가요? 이렇게 한번 나왔었죠. 그죠? 자, 넘어갑시다. 예산 심의는 넘어가시고 69페이지 예산 집행입니다. 국회 과정이라서 행정고시에는 잘 안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그죠? 예산 집행은 우리 07년 입법고시하고 2018년 예비 타당순조사하고 예산 집행의 신축성만 A 해주시고 그냥 예산 집행의 논점은 우리 통제와 신축인데 통제는 배정, 재배정, 정원 통제, 보수 통제 알았죠? 이것만 기억하시고 예타는 또 따로 봐야 되니까 그죠? 예타는 2018년에 왜 나왔어요? 지금 예타가 좀 핫하죠, 그죠? 예타 면제 사업을 둠으로써 예타 면제에 대해서 시험에 한번 물어봤죠, 그죠? 그건 나중에 또 봅시다. 예산 집행의 신축성은 이용 전용 이체 계속비 몇 개만 기억하시고 최근에는 종액 배분 자율 편성 제도 하에서는 자유를 부여하고 철저하게 통제하는 선거 관리하는 됐죠? 안 써놨네. 자, 69페이지 예산 집행의 최근 경향 찾았죠. 밑에 두 번째 줄 밑에 공간조 남아있죠, 그죠? 그래서 탑다운 하시고 아니면 TD 대문자로 TD 땡땡 아까 있죠. TDI에서는 집행 자율성 부여, 집행에서 자율성을 부여하고 성과 관리 강화, 집행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성과 관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해줘야 된다. 요까지 기억하시고 결산이 한번 시험에 대학모에서 나왔습니다. A 해주시고 절차가 좀 많거든요. 됐습니다. 자, 확정적 계수 됐죠. 예산은 예정적 숫자죠. 예산은 예상적 숫자라면 결산은 확정적 숫자. 자, 그 정치적 책임 위법 지출을 무효 취소할 수 없는 거 아시죠? 정치적 책임만 있다. 이걸 꼭 써주시고. 근데 결산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은 정보 산출의 과정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죠?
정보 산출의 과정으로 본다. 이 세 가지 꼭 쓰시고, 자, 2월 말 됐죠. 4월 10일, 5월 20일, 5월 31일. 그래서 12월 31일하고 2월 10일은 넘어가고 2월 말에 결산 보고서를 보내주면 4월 10일에 자, 감사원 중요합니다. 감사원. 왜 감사원에 간다? 제3자가 해야지 회계검사나 결산검사가 유효하다 그랬죠. 그죠? 제3사. 직무상 독립이죠. 직무상 독립. 그럼 그 사람들이 한 달하고 10일 동안에 결산검사를 해서 국가결산보고서를 5월 20일 날 기획재정부 장관한테 보내주면 5월 31일 날 국회에 제출하면 본회의 보고하고 예비심사하고 종합심사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산 승인을 하는데 다음 연도 정기회 개회 전입니다. 다시 다음 연도에 알았죠? 그러니까 2022년 결산은 몇 년도예요? 2023년에 하니까 그죠? 몇 년도? 다음 연도 정기회 개회 전까지 결산이 완료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07년부터 시행됐는데 한 번도 안 지켜지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 그죠? 왜 안 지켜져요? 결산을 언제 하는지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아까 했잖아. 불법 지출을 발견해도 뭐 할 수 없다? 무효 취소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 관심이 없습니다. 요중에 여러분 가장 결산의 품질을 결정하는 것은 감사원의 결산검사죠. 그죠? 밑에 감사원의 결산검사가 밑에 됐죠. 성과감사, 05년 입시, 합법성 감사에서 무슨 감사로 받게 된다? 성과감사로 받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원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전통적 감사는 보다는 옆에 현대적 감사 한번 봅시다. 합법성 플러스 효과성, 관리 전반에 회계검사와 직무감사를 통합하고 전산감사를 실시한다는 거죠. 하여튼 그냥 성과감사 뒤에 있으니까 넘어갑시다. 세계잉여금 됐습니다. 뭐 남는 돈이죠. 됐습니다. 지공채추, 지방교부세지, 공적자금상환, 국가채무상환, 추가경정예산에 사용합니다. 지공채추 다시 뭐라고요? 지공채추로 사용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번에 이제 추경호 의원안이 관리재정 수지가 45%를 넘어가면 이 세 번째 거 있잖아요. 국채 상환에 가장 먼저 쏘도록 법 개정안을 냈는데 아직 통과는 안 됐습니다. 그죠? 그만큼 건전성을 중시한다는 거죠. 넘어갑시다. 현금주의, 발생주의는 다 넘어가고 71페이지. 자, 요결재성. 요괴워치를 가지고 우리 딸을 괴롭히던 재성이 아시죠? 요결재성. 과거는 필요 없고요. 자, 국가회계법 08년 쓰시고 08년 국가회계법이 통과되고 나서 제가 알기로 2011년부터 이제 국회에 넘어오는 정부의 국가결산 보고서의 내용물은 크게 몇 개? 4개예요. 알았죠? 결산개요, 세입세출결산, 국가재무제표, 성과보고서인데 바로 요 재무제표가 발생주의 폭식부기에 따라서 합니다. 알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밑에 안 맞네요. 2011년부터 발생지 기준에 따라서 자산, 부채 정리한 결과로서 기업의 연결 재무제표와 유사하다. 같은 말이 밑에 있죠. 내부거래 제거했다. 넘어가시죠. 재정 상태표입니다. 이거 시험 너무 합니다. 재정 상태표 현재 스탁이죠. 스탁. 현재니까 스탁. 자산, 부채. 기업에서 대차 대조표와 유사하다 체크해 주시고 자산, 부채를 빼면 순자산이 나오죠. 그죠? 자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본. 순자산을 자본이라고 하게 돼요. 밑에 표는 필요 없고요. 유동성 배열법 정도 체크해 주시고 계정식이 아니라 리포트 방식이다 체크해 주시고 됐습니다. 재정 운용표는 회계년도 동안이니까 플로우죠. 플로우. 그죠? 플로우 됐습니다. 손익계산서. 기업에서 무슨 계산서? 손익계산서. 여기는 이제 비용과 수익을 표시해요. 그죠? 이것도 리포트 방식입니다. 리포트 방식.
그 순자산 변동표가 있습니다. 그냥 대충 보시면 되겠죠, 그죠? 순자산의 변동 명세를 기록한 거죠. 그 다음에 주석하고 부속 서류가 있는데 여기까지는 필요 없고, 그죠? 다시 우리나라 국가재무제표의 구성 요소는 뭐라고요? 상, 운, 변. 재정상태표는 현재의 자산, 부채 빼면 순자산을 기록하고 있죠. 유동성 배열법의 리포트 방식이다. 계정식이 대변, 차변 나누는 게 아니라 리포트 방식입니다. 운용표는 회계연도 동안의 재정운영 결과 기업에서 포괄손익계산서 비용과 수익을 표시하고 이것도 계정식이 아니라 리포트 방식이다. 리포트 방식입니다. 그죠? 밑에 이제 쭉 나와 있습니다. 그죠? 넘어가시고